애 키워줬더니 애 다 컸다고 시애미네 쫓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정화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년만 함께 살자던 약속은 어느새 5년이 되어 있었고 하나는 이제야 용기 내어 말을 꺼냈을 뿐이었다. 여기 있으면서 원래 살던 집은 정리했어. 이제 갈 곳도 없다고. 남은 인생 내 아들 집에서 지낼 거야. 시어머니의 적반하장 앞에서 남편 최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5년 전 모든 것은 90일 된 아기를 키우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3시 정하나는 또 눈을 떴다. 아기가 울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다. 다시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새벽 5시 아기가 또 울었다. 하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엄마가 왔어. 괜찮아. 아기를 안아 올렸다.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불렀다. 아침 7시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야, 일어났어? 어젯밤에도 못 잤지? 네, 괜찮아요.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다. 출산 후 90일이 지났지만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몸은 늘 무겁고 머리는 멍했다. 엄마, 밥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 엄마가 할게. 친정어머니는 2달째 하나의 집에 머물며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다.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오후 2시 남편 최동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출장 가.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동수는 늘 바빴다. 출장도 잦고 회식도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육아? 거의 하지 않았다.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도 피곤해. 회사 일 힘들어. 동수의 말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저녁 6시 친정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면 집에 가시는 거 맞죠?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도 보고 싶고 너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 아기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모든 걸 혼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정어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달 뒤부터 시터 선생님 오신다며? 네, 그래도 조금만 버텨. 한 달만. 금방이야. 친정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하나는 불안했다. 밤 10시 아기를 재우고 하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친정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다. 하나는 혼자였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한 달, 시터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한 달.
그 한 달을 혼자 버텨야 한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시터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다. 그 이후는 온전히 혼자였다. 하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아기가 언제 깰지 몰랐다. 새벽 1시 아기가 또 울었다. 하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엄마가 왔어. 괜찮아. 아기를 안아 올렸다. 하나는 생각했다. 이게 엄마가 되는 거구나.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시간. 그런데 왜 남편은 이 고통을 모를까? 왜 남편은 늘 집에 없을까? 하나는 아기를 흔들며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몰랐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남편이 제안할 1년만 함께 살자는 말이 하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친정어머니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하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설거지는 손도 대지 못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다. 한 달만 버티면 돼. 시터 선생님 오시면. 하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 7시 남편 동수가 퇴근했다. 하나야, 나왔어. 동수는 거실을 둘러봤다. 어질러진 집, 지친 얼굴의 아내. 많이 힘들지? 응. 좀. 하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동수는 하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금만 참아. 시터 선생님 오시면 나아질 거야. 응.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나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응. 우리 엄마랑 1년 정도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하나는 손이 멈췄다. 뭐? 엄마가 와서 애도 봐주시고 식사도 도와주시고. 너 혼자 하기 힘들잖아. 동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여보. 근데 시터 선생님 한 달 뒤에 오시잖아. 그래도 시터 선생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계시잖아. 그 이유는 내가 혼자 해야 하고. 그건. 그래도.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수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편할 수 있게. 하지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좀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편할 것 같아. 친정엄마처럼 편한 사이가 아니잖아. 1년이라는 시간은 좀 긴 것 같고. 동수의 표정이 굳었다. 하나야, 우리 엄마 그렇게 불편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지금 혼자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거절해?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나야, 동수는 한숨을 쉬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1년만 참아. 1년 지나면 엄마 다시 집에 가실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동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박순자가 짐을 들고 하나의 집에 왔다. 하나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박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첫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하나는 평소처럼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 아침이 이게 뭐야? 국도 없이? 아, 저희는 원래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도 국은 있어야지. 내가 끓여줄게. 박순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점심시간 박순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하나야, 애가 기저귀 찬 것 같은데 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조금 전에 갈았어요. 그래? 근데 냄새 나는데 한 번 더 확인해봐. 하나는 아기를 확인했다. 기저귀는 깨끗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박순자는 웃었지만 하나는 불편했다. 저녁 시간 동수가 퇴근했다. 엄마 오셨어요. 하나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며느리 혼자 힘들어 보이던데 내가 다 챙겨줄게. 동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1년만 참으면 돼. 1년만. 하지만 하나는 아직 몰랐다. 이 1년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마음이 너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철저히 묻힐 수 있는지. 밤 11시 하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동수는 편하게 코를 골았다.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인기척이 들렸다.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식사 메뉴, 육아 방식, 집안 정리, 모든 것에서 1년만 참자. 1년만. 그렇게 하나의 긴 참음이 시작되었다. 아침 7시 하나는 부엌에 섰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다. 하나야, 오늘 아침은 뭐 해? 아,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된장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오늘은 생선 구우자. 박순자는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점심시간 하나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박순자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다. 하나야, 그렇게 먹이면 안 돼. 숟가락을 더 깊숙이 넣어야지. 네. 하나는 박순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유식 농도가 좀 묽은 것 같은데 다음엔 좀 더 되게 만들어. 알겠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시간 동수가 퇴근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럼 며느리 혼자 힘들까봐 내가 다 챙겼지. 박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동수는 하나를 봤다. 엄마가 계셔서 편하지. 하나는 웃었다. 웃어야 했다. 응. 많이 도와주셔.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시터 선생님이 오기 시작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나는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는 여전히 지옥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녁을 준비하고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하나야, 밥은 했어?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해?
어제 김치찌개 했으니까 오늘은 된장찌개 해. 아, 불고기 하려고 했는데요. 불고기? 동수는 찌개 좋아해. 된장찌개 해. 하나는 준비하던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3개월이 지났다. 하나는 매 끼니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봤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내 아기인데. 하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6개월이 지났다. 하나는 동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벌써 반년이 지났어. 응, 그러네. 1년만 계신다고 했잖아. 동수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아, 그랬지. 근데 엄마 계셔서 편하잖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동수가 하나를 봤다. 불편?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계속 눈치 보게 돼.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하나는 입을 다물었다. 1년이 지났다. 하나는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1년 지났으니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시길. 하지만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수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나는 답답했다. 1년이라고 했잖아. 벌써 지났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1년 3개월이 지났다.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하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어머니. 벌써 1년이 넘었어. 동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그러네. 1년만 계신다고 했잖아. 응, 그랬지. 근데 계신 김에 조금 더 계시게 하자. 나는 불편하다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수는 놀란 표정으로 하나를 봤다.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갑자기가 아니야. 나 계속 말했잖아. 불편하다고.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는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 도움은 이제 괜찮아. 동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 응, 하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또 참으라는 말이었다. 2년이 지났다. 하나는 참고 또 참았다. 매 끼니마다 메뉴를 정하는 건 시어머니였다. 아기 육아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시어머니였다. 심지어 하나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다. 하나야. 그 옷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엄마 된 사람이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하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3년이 지났다. 하나는 동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엄마 기분 상하시겠다. 조금만 더 참아 뿐이었다. 동수는 시어머니가 계시니 하나의 육아와 가사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손을 뗐다. 육아? 거의 하지 않았다. 집안일 전혀 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 해주시잖아. 동수의 말이었다. 하나는 헛웃음만 나왔다. 5년이 지났다. 약속했던 1년은 까마득히 지나갔다. 하나는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사실 편하디 편한 친정어머니도 같은 집에서 5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내면 싸우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5년을 같이 지내다니 하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혔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내 아이인데 육아 방식은 시어머니가 정했다. 내 하루인데 모든 스케줄은 시어머니 중심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제는 말해야 해. 하나는 결심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하나, 동수,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심호흡을 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해. 어머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순자가 하나를 봤다. 왜?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수도 하나를 봤다. 하나는 용기를 냈다. 어머니, 이제 아이도 많이 컸고 제가 혼자 봐도 될 것 같아요. 박순자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가사도 이제 부담이 없어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께서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다. 박순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뭐, 어머니, 애 키워줬더니 애 다 컸다고 시애미네 쫓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박순자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하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5년 동안 내 애 키워주고 밥 해주고 집안일 해줬더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박순자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나 여기 있으면서 원래 살던 집은 정리했어. 이제 갈 곳도 없다고. 하나는 말문이 막혔다. 딸네 집에 가면 사위가 불편해할 거고. 그래서 내 아들 집에서 남은 인생 좀 지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네. 어머니, 처음에 1년만 계신다고. 1년? 그게 언제 얘긴데? 벌써 5년 전이잖아. 박순자는 동수를 봤다. 동수야, 내가 좀 말해봐. 이게 맞는 거야? 동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하나를 봤다. 하나야, 여보, 나 처음부터 계속 말했잖아. 1년만 계신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동수는 말을 흐렸다. 엄마 기분이 상하셨잖아. 좀 더 좋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 하나는 믿을 수 없었다. 좋게 얘기.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떡해. 동수의 말에 하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10년을 더 참아. 하나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가 문제야. 지금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가 끼어들었다. 동수야, 내 와이프 좀 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나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안 쫓겨나는 거야?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가족. 나는 가족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명확하게 말해봐. 박순자의 고함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밤 11시 아이를 재우고 하나는 거실로 나왔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박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여보,
하나가 조용히 불렀다. 응. 동수는 TV를 끄지 않았다.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어머니 일. 동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나야, 엄마 기분 많이 상하셨어. 내일 아침에 사과해. 사과? 하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거 잘못이지. 나는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혼자 해도 된다고 말한 거야. 같은 말이잖아. 동수는 TV 채널을 돌렸다. 하나는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5년 동안 참고 살았어. 참고 살았다니. 엄마가 널 도와주신 건데 무슨 참고 살아? 도와주신 게 아니라 간섭하신 거야.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 끼니 메뉴도 어머니가 정하고 아이 육아도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하고 내가 입는 옷까지 간섭하시는데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건 나는 5년 동안 내 집에서 눈치만 봤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자는 순간까지. 동수는 고개를 돌렸다. 하나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하나는 울음이 터졌다.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내 집인데, 내 아이인데 나는 주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뭐야? 엄마 기분 상하셨으니까 사과는 해야지. 나는, 내 기분은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수는 출근했고 박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후 3시,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박순자는 하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녁 7시, 동수가 퇴근했다. 엄마는 방에 계셔. 사과했어.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문 안에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한테 쫓겨나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이제 여기 있기 싫어. 동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다. 하나를 봤다. 하나야, 엄마한테 가서 사과 좀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야,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5년 동안 우리 도와주셨잖아. 그런데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5년 동안 불편했어. 그걸 왜 몰라?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예민한 거라고. 동수의 말에 하나는 얼어붙었다. 뭐? 엄마는 널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혼자 불편해하고 예민하게 군 거잖아. 하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거였어. 5년 동안. 하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밤 11시, 하나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나는 옷장을 열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 옷, 기저귀, 장난감, 자신의 옷도 챙겼다. 이 마음을 먹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5년 참고
참고 또 참았던 시간.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하나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헤아릴 생각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가방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동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하나를 봤다. 뭐 하는 거야? 나갈 거야. 어디? 친정. 동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생각했어. 하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다. 어디가? 애 데리고? 네, 제 딸이니까요. 며느리가 미쳤구나. 박순자가 소리쳤다.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가 돌아서서 박순자를 봤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도 끔찍히 아끼는 어머님, 이 집에서 잘 모셔. 노후 편하게 보내시라고. 하나야. 동수가 하나의 팔을 잡았다. 나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하나는 팔을 뿌리쳤다. 나는 시어머니와 지내는 게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했어. 그런데도 같이 지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굴 위한 거야?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계속 나를 위한 거라고 했지. 하지만 진짜는 어머니를 위한 거였잖아. 하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하나야. 당장 멈춰.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하나는 아이를 안고 친정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하나야? 왜? 하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나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모든 걸 말했다. 5년 동안의 참음,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적반하장. 엄마는 하나를 안아줬다. 우리 딸 고생했구나. 일주일 후 하나는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동수에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 왔다. 하나야, 집에 와. 얘기하자. 엄마 너무 서운해하셔. 돌아와. 하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배려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러나 그 배려가 사라지는 순간 가족 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잔인한 결말이 생긴다. 하나의 배려는 결국 돌고 돌아 피해자 하나를 만들었다. 배려는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강요될 때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된다. 하나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홀로 견뎌온 시간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와 동수는 하나가 떠난 뒤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여전히 몰랐다. 하나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하나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잘 살자. 이제 시작이었다. 하나 스스로의 인생을, 사랑하는 아이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더 용감한 인생이